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맵을 한번 보시더라도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구글이라든지 구글이 아무래도 판결이 나서 좋은 모양이 있었죠. 그와 더불어서 계약된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갈 때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갔다, 좀 양분화가 됐다는 거죠. 정말해서 실적 아니면 뉴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아직까지 확실한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래도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현재 통신주,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한 주 동안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많이 올랐죠. 구글 때문에 올랐고, 구글이 올란 이유는 판결이 좋게 나왔다, 크롬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베이징 머티리얼스 있죠. 원재료가 오르고 있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로 인해서 원재료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입장이 있고, 아까 보셨듯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상승이 되고 있고, 기술주 이런 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폭이 되고 있죠. 1.24 정도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조금 일단 한 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으면 기업의 서프라이즈라든지 규제 변화, 그 다음 관세 영향, 그리고 부진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알파벳 이런 것들이 반독점법 판결로 인해서 구글의 크롬의 브라우저가 매각을 면제받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죠. 또한 G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4분기 실적이라든지 시장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상승하는 그런 상회하는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성장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관세에 안에서는 아무래도 2025년도 61%에서 80% 이상이 아무래도 이미 소비자에게 가격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전가로 인해서 소비자 지출과 더불어서 통화정책의 전망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지금 이제 한 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한 지금 이제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구인 광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되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약화됐고, 비농업 부분의 고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감소되면서 22,000명 정도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런 것들이 노동수요의 감소를 확인시켜 주면서 아무래도 금리의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을 좀 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아있던 것이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 53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뉴트럴 정도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위에 심리를 갖다가 잘 반영하고 있죠. 이럴 땐 주가를 막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더 기다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린 조정은 또 오지 않고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피어에 들어갈 때나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일단 담아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S&P 500의 마켓 프라이스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죠, 파란선.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는 거의다가 50 반 이상은 거의다가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아닌지 200일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그렇게 약하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이렇게 많이 갔다가 꺾였다,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거의다가 51선 아니면 201선 거의다가 위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자체가 상승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꺾여서 완전히 크래시가 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시장 힘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가장 안 좋았던 것은 금요일에 발표된 파월의 고용 보고서 있죠. 이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신규 일자리가 22,000개에 불과하면서 예상치를 갖다 크게 밑돌았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움츠러들었죠. 그거 때문에 좀 많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배등을 늘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낮아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으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겠다. 거기다가 배팅이 된 거죠. 만약에 이까지 안 나왔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시장이 우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수요일 날엔 PPI 지수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 10년물 국채 입찰, 그다음 목요일 날은 아무래도 CPI라든지 콜 CPI, CPI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0.3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CPI 지수 같은 경우는 2.9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일단은 30년물 국채 입찰 한 요 정도는 한번 체킹해 보시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골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건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달러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년 동안에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한 42%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S&P 500도 한 17%, 자 반면에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1년 동안에. 자, 그만큼 골드라든지 S&P 500 지수는 가고 있는데, 골드가 많이 가는 이유는 자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사주고 있다는 거죠. 센트럴 뱅크가 사주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결론적으로 미국채 팔고 이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가면 갔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골드 차트가 꺾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런 대로 갈 돈들이 지금 이제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금이라든지 이런 데 쌓아둘 돈들이 거의 다가 일단 갈 자산 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일단 우리가 부족하면서 큰 폭의 수익률보다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인플레이션이 뛰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S&P 500 주가라든지 골드 실물 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플로 자체에서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만 보더라도 자 이만큼 일단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TF라든지 펀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골드 쪽이다. 즉 말해서 현금 갖고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실물 쪽으로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물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 거꾸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금 ETF의 보유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데 특별히 뭐 유럽이라든지 노스 아메리카 이런 데도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아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의 수요량이 늘어나고 ETF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S&P 500 지수 있죠.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이유를 갖다 단편적으로 한번 봤을 때 마크 저커버그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AI의 프로세스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킵하게 된다면은 X 레이팅이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돈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28년도까지도 600빌리언 정도를 투자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가 또 끝나기 전에도 상당히 일단 아무래도 2030년도까지겠죠. 데케이드니까 그게 끝나기까지도 충분히 더 많은 돈들을 갖다가 투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돈이 캐펙스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I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지수를 갖다가 옮겨 타면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번에 일단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질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저번에 2024년도 있죠. 요때 모습 속에서 본다면 파란 거 요거는 10년물 금리고 밑에 있는 게 소폴 금리입니다. 소폴 금리는 지금 이제 단기간의 금리를 말하죠. 하루짜리. 자, 그런 가운데 있고 10년물 금리가 3.6%까지 됐다가 도리어 4.8%로서 많이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포도 마찬가지로 3.15에서 4.3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도 현재 10년물 만기 금리가 소포 금리가 3.5%입니다. 자, 그런데 향후 몇 달 안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5%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0이 되거나 도리어 일단 소포 금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조금 더 내려올 경우에는, 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높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질로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3.5%에서 도달하게 되면 4%대로 일단 계속해서 회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금리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일단은 4.5라든지 4% 또 그 안에 그 위에서 계속해서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재 금리 수준이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빨간선은 인플레이션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파란선이 있죠. 금리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요렇게 일단 크래시 왔을 때 있죠. 경기 침체가 왔을 때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일단은 빨간 거 있죠. 즉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을 때, 자, 고를 때가 아무래도 좀 침체가 왔을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단은 3% 이상을 일단 돌파하면서 4% 가까이 갔을 때, 자, 고를 때가 일단은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솟구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조심을 할 때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든 부동산 경기 회복에 좀 베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분기에 가장 큰 투자 5개 중에서 한 3개가 부동산 투자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미국의 현지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모기지 금리 급등,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의 부족 이런 것들의 문제가 국가주택의 비상사태를 갖다가 선포를 갖다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단 내년에 있을 때 선거 있죠.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잘못했던 지금 이제 주택시장을 일단 큰 폭으로 올려놨던 것들, 자, 그런 것들에 아무래도 가격의 부담을 지어야만이 자기가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의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한 3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레나라든지 DR 호튼, 그 다음에 풀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레나 같은 경우에 한 10억 달러 정도의 인수가 되었고, 그 다음 DR 호튼 것도 2억 5천만 달러, 그 다음 풀 코퍼레이션도 5억 달러 정도의 인수가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주가는 좀 더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회사의 5년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DR 호튼 있죠. 한 154% 올랐고, 그 다음 레나도 마찬가지로 82%,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풀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한 10% 밖에는 안 올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플로리다 남부 쪽에는 수영장이 좋은데, 좀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면 수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수요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은 적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왜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EPS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 S&P 500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야드니의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300 정도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EPS가 한 300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S&P 500 자체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2026년도에는 한 350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강세론자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리비전이 원래는 한 280, 한 286 정도 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리비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이던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의 현재 배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일단 배수로 봤을 땐 22.4배수죠. 자, 그런데 1나누기 금리를 했을 때 보통 배수하고 비슷하게 일단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1나누기 10년물 금리 있죠. 그래서 4.07 이렇게 했을 때 4.076을 했을 때 아니 24배수가 나타난 것이 적정한 배수인데 지금은 22.4배수니까 자, 아직까지도 막 크게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겠죠. 한 요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22.4배수니까 요거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꺾인다 보다는 약간 꺾인 다음에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 속에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S&P 500의 지수로 한번 2025년도에 얼마만큼 나올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이 22.4배수니까 거기다가 아까 EPS를 300을 곱해주게 되면은 2025년도에 지금 적정한 S&P 500의 지수는 6,720이 나온다는 그 뜻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22.4배수에다가 350이 있죠. EPS가 350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2026년도의 지수는 7,800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눌린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조금씩 길게 보시면서 담아간다면은 결론적으로 나중돼 보면 큰 폭의 또 상승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아무래도 20주선 위에 있죠. 그 다음 10주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위에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는 달리고 있다. 그 뜻입니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 물론 이렇게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위에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위에서 이렇게 누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추세가 내려온다면 제가 보는 관점 6,150있죠. 6,170이라든지 요 라인 때. 그래서 지점 고점에서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을 본다면 한 5%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꺾인다면 그때부터는 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인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꺾여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크래시 된다고 볼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씩 꺾인다 했을 때는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나스닥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눕고 있죠. 그래서 20주선에 계속해서 올라타고 있고,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만약에 주식이 안 좋았다면 이렇게 쌍봉을 치면서 이쪽에 꺾여야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은 아니고 아직까지 이걸 돌파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좋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꺾인다 하더라도 이 밑에 올라왔다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꺾일 때는 우리가 조정받을 때는 조금씩 사면서 들어가서 일단 들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러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직전 고점까지 못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따라 붙고 있는 애들이 러셀 2000 지수다. 특별히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4%까지 내려왔는데, 자, 요거 자체가 막 큰 폭으로 꺾인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단기채 이런 것들, 2년물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꺾여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 있죠. 지금 3.5까지도 내려왔는데, 단기채는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관리가 되지만은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은 좀 관리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를 일단 지금 마지노선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5%까지는 막아주는 모양이 있었다. 30년물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4.76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폭락이다. 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30년물짜리를 많이 사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삼각 수렴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세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 정도를 일단은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에 지금 이제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현재로서 올라갈 보다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겠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라든지 이런 것들 100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서 좀 하락 추세가 연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옆에서 눕고 있죠. 조금 일단 추세 자체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일봉으로 한번 봤을 때라도 좀 주가 자체가 조금은 반등이 되고 있는 모양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주가 자체가 저점과 저점이 조금은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는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제 직전 고점이 있죠. 요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60불 때, 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나타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주선에 걸쳐 있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요런 때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55불 때까지가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꺾여진다면은 조금 더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길게 보신 분들 안에서는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밑에서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내려갈 때마다 좀 담아서 들고 가신다면 주가는 또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EP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데일리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60주선에 일단은 61선에 지지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자체가 다시금 돌아 나가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 더 시간도 걸릴 수가 있겠고, V자 반등보다는 약간의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기간 조정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팔란티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주봉 차트 봤을 때 저 50 밑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을 향해서 갈 때는 조금씩 담아서 주봉에서 본다면 담아서 들고 가신다면 또 올라갈 때 주가가 또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먹을 수 있는 폭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인데 일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만약에 조금 더 꺾인다면은 지금 직전 저점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140불 때까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0불 때 밑으로 간다면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그림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것들 물량을 갖다 받아내면서 좀 시간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금 주가가 반등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번에 있을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11월 달에 있을,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는 반등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일단 매수세는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40불 때 빠질 때마다는 조금씩을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자, 일단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려면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20주선 약간 일단 밑으로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그 라인 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50주선 렌즈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요. 스토캐스 이런 것도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약간의 모멘텀은 조금은 사라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갔던 폭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무너지면서 약간 일단 지금 이제 주춤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또 반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스포티파이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700불 때 올라섰고 50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계속해서 일단 옆으로 눕고 있는 모양이 있죠. 자, 횡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좀 횡보가 되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 스포티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데일리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저점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0일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종목들이 있죠. 좋은 종목들이 200일선에 거칠 때는 우리가 한 번씩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이유는 그 밑으로 일단 쉽게 빠지지가 않는다는 이유겠죠.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필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상승의 추세는 여력은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싹쓸 같은 이런 거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싹스나 이런 것들을 좀 길게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조정들, 기간 조정들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컬로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때 헤드 앤 숄더가 또 나타나든지 아니면 일단 쌍봉으로 좀 꺾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봉 차트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매출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려온다면은 60불대가 지지받아 주는지 이렇게 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꺾인다면 조금 하락세는 깊어진다. 50불대까지도 봐야 되는데 뭐 그까지는 안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60불대에서 또 반등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시간은 좀 걸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서 빠질 때마다 들고 가셔야 되지, 이걸 갖다 뭐 단타를 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로얄 캐리비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정이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여기도 일단 지금 쌍봉을 그리면서 다이버전스가 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밸류에이션의 조정이지 지금 모습에서 완전히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펀더멘탈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보실 때는 항상 먼저 펀더멘탈을 보시고,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약간의 조정이면은 밸류에이션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PS 이런 것들에게 상승될 가능성이 많겠고, 매출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일단 조정 자체가 약간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저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의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주선은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받은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타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시간은 또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ETF 이런 것들이 또 된다면 다시금 반등은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좀 돌파가 되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는 일단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이럴 때는 분할로 익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밑으로 빠진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12불 때 있죠. 요 라인 때 직전 고점이 요 라인 때 요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요 라인 때는 이제 요 근처에 왔을 때 조금씩은 부분 매수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또 들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빠진다면 더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 많이 일단 지금 이제 물건을 갖다 많이 잘라가지고 10등분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빠질 때마다 약간씩은 분할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저번에 일단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밸류에이션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50불 정도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없는 분들은 여기서 쫓아가서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조금 더 빠질 때 자,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담아서서 길게 일단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랩의 주봉 차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요 모습 속에서 일단 지금 이제 박스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50불 라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40불 라인대에서 좀 박스권이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50불대라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적자 기업들이 50불, 뭐 5불, 10불, 20불, 그 다음에 50불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의 관절이 생깁니다. 즉 말해서 이익의 증가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또 실적 발표 때 그런 게 있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도 직전 저점에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60주선은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좋은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애니얼로 봤을 때 EPS가 6.77입니다. 2025년도가. 자, 그렇다면 2028년도가 10이죠. 그럼 적어도 일단 3년 안에 더블을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이 정도로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매출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이제 더블까지 뛰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 차트를 보면 이제 요가 똑같죠. 자, 그때도 100불 넘을 때 있죠. 요때도 일단 100불에서 더 내려오든지 아니면 꺾인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더블이 더 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승되고 있는 종목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단타를 친다든지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셀레스티카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200주선이 있죠. 자, 요거하고 지금 이제 봉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을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스토캐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90까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220불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조금은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올라왔던 라인대 있습니다. 즉 말해서 230불대 요 라인대가 계속해서 지켜지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만약에 그거 자체가 좀 꺾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완전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올라갔을 때는 쫓아서 담아가지는 말고 좀 더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렸다가 그럴 때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250불대 요럴 때는 조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올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리도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주선 맞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AI가 이게 다 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셀레스티카처럼 조금 일단 눌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우스 주봉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따른 그런 부담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한 80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좀 올라와서 쉬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니까 조금은 주춤거리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좀 받침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럴 때까지 본다면 아무래도 요 모양이 되겠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10월 30일 그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또 한 번에 준비하는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템퍼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아직까지 완전히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90불이죠. 이런 것들은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물론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자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템퍼스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닝 발표가 있죠. 자, 어닝 발표가 지금 이제 11월 달에 있으니까 적어도 10월 달 정도 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또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라든지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또 다시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힘스 한번 보겠습니다. 힘스의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40불대 근처 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밑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었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금 올라가서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데 70불대까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뉴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나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아무래도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2025년도가 0.57인데 적어도 2027년도 되면 1까지도 EPS가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의 영향력은 상당히 있는 주식인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의료라든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여러 가지 태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빠진 다음에는 담아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주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간 일단 타격은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완전히 꺾인다. 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있던 280불대 있죠. 자, 그것이 지켜지는지 보고 그것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 라인대가 일단은 아무래도 100일선이라든지 그 라인대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조금씩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든지 좀 빠진다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파가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이도 주봉 차트에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뭐 다른 것보다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0.75 정도 되고 있죠. 2025년도가 EPS가. 자, 근데 2027년도가 되면 한 2.13까지 늘어나면서 거의 한 2배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대 있죠. 큰 폭으로 떨어졌던 라인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7불부터 시작해서 100불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만 올라준다면 충분히 반등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슈마크의 지금 이제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일단 쌍봉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완전 요 밑에까지도 한번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런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온다면 좀 매수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일단은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조금은 심해지고 있고 200일선을 갖다가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밑으로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 매출과 이게 증가가 아직 큰 폭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자, 다음 제타 한번 보겠습니다. 제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8불대는 일단 지켜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어느 정도의 지지가 받아주고 있는데 20불 라인대를 돌파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요번에 있을 실적 발표 때 아무리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 한 29일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9월달이라든지 10월달에 어느 정도 조정 다음에 다시금 반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노보노 디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저점 라인 때 있죠. 45불 때. 자, 요런 데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이라든지 그 라인 때 있죠. 거기서 어느 정도 저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죠. 이 갭을 갖다가 메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갭은 갭으로 메우든지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올라타면서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와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서, 자, 다음에서 11월 달까지 어느 정도는 좀 횡보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쉬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노보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2025년도 3분기를 보면은 EPS가 0.94입니다. 그 다음 1이라든지 1.12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자,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EPS 성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죠. 플랫하게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데 주가가 바로 뛰면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겠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불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닥은 다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긴 힘들고 조금의 시간은 더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